태양과 같은 강력한 거인이 작지만 강력한 상대인 작은 블랙홀과 충돌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충돌이 임박했고 태양계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태양은 작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째로 삼켜질까요? 이 놀라운 우주 충돌에서 작용하는 힘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블랙홀이란 무엇일까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은 물론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우주의 영역입니다. 우주 진공청소기처럼 블랙홀은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빨아들여요. 너무 거대해서 주변의 시공간 구조를 뒤틀어 놓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무섭고 신비로운 물체 중 하나이고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강력한 자연의 힘이자 우주의 진정한 수수께끼입니다. 블랙홀은 폭이 수킬로미터에 불과한 작은 것부터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까지 다양한 크기로 존재해요. 대부분은 거대한 별이 붕괴하여 형성되죠. 블랙홀이 탄생한 후 블랙홀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며 크기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2개 이상의 블랙홀이 서로 충돌하면 무시무시한 춤을 추며 하나의 거대한 우주 괴물로 합쳐지기도 해요. 하지만 더 작은 블랙홀은 어떨까요? 알려진 가장 작은 블랙홀은 항성 블랙홀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태양의 3배에서 10배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일종으로 매우 작아요. 태양계의 모든 물질을 뉴욕시만한 크기로 압축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매우 작은 것으로 간주돼요. 비교해드리자면 중간 질량 블랙홀의 무게는 100에서 1000 태양 질량이고 초질량 블랙홀의 무게는 수백만에서 수십억 태양 질량인 반면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따라서 항성 블랙홀은 기본적으로 그 친척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태양보다 크고 핵연료로 만들어진 심장을 가진 거대한 별이 밝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별의 연료가 다 떨어지면 중력이 작용해서 별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쥐어짜면 쥐어짜낼수록 별의 중심부는 수십억 도의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더 뜨거워져요. 결국 별의 중심은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됩니다. 이게 초신성이라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요. 이 붕괴는 무한한 밀도와 중력의 지점을 의미하는 특이점을 만듭니다. 이 지점은 빛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인 사건의 지평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짜잔! 별 모양의 블랙홀이 탄생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항성 블랙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블랙홀이에요. 우리 은하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작은 괴물이 우리 태양을 향해 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태양이 블랙홀과 충돌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항성 블랙홀은 우리 우주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블랙홀이지만 전혀 흔하지 않습니다. 태양과 일부 블랙홀이 교차할 확률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은하 간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아요. 다만 그 당첨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겠죠. 2023년에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로 알려진 건 가이아 BH1입니다. 우리 태양보다 약 10배 더 무거워요. 그리고 이 블랙홀도 우리로부터 약 1600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태양은 조만간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천문학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혜성이나 소행성이 태양계를 지나가는 것처럼 불량 블랙홀이 태양계를 통과한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혜성이나 소행성과는 달리 블랙홀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중력으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고 불길한 블랙홀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걸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라요. 오히려 주변 천체의 궤도에 어떤 교란을 일으켜야만 블랙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거대하고 빛나는 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태양은 약 45억 년이 됐고 앞으로 50억 년을 더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별은 너무 커서 그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사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그 안에 넣어도 더 많은 행성을 넣을 공간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태양계 전체 질량의 거의 10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거대합니다. 따라서 이 별보다 수천 배나 작은 미미한 블랙홀이 어떻게 이 별을 삼킬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맞아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적어도 완전히는 아니죠. 불량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에 도착해서 태양에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블랙홀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이 태양 표면의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거예요. 태양은 늘어나기 시작하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스파게티화라고 해요. 고무줄이 끊어질 때까지 늘어나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모인 물질은 블랙홀 주위에 소용돌이 치는 원반을 형성하는데 이를 어커션 디스크라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 원반은 가열되어 강렬한 방사선을 방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태양이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빛과 열의 형태로 방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태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뜨거워질 거예요. 태양의 외층은 기화되어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을 만들어 바깥으로 팽창할 겁니다. 마치 우주의 불꽃놀이와 같지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멋진 경치 중 하나지만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을 거예요. 짐작하셨겠지만 지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강렬한 복사와 태양 물질은 거대한 산불을 일으킬 거고 강렬한 열은 바다를 증발시킬 거예요. 지구는 고에너지 입자의 끊임없는 흐름에 휩싸이고 대기는 이온화될 겁니다. 요컨대 생명체가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충돌은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강렬한 복사와 열은 경로에 있는 모든 걸 증발시킬 거예요. 모든 행성이 파괴될 겁니다. 태양은 일반적인 별보다 훨씬 큰 천체이기 때문에 블랙홀에 완전히 삼켜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당히 왜곡되고 파괴될 겁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태양의 외층을 끌어당겨 조석 붕괴 사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국에는 블랙홀이 승리할 거예요. 블랙홀의 크기가 커지고 그 주위에 새로운 어커션 디스크가 형성될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태양과 블랙홀의 충돌은 작든 거대하든 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그렇다고 블랙홀과 블랙홀이 우주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신비한 천체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블랙홀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깊숙한 곳을 계속 연구하고 탐험하고 관찰해보세요. 언젠가는 호기심이 너무 커서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블랙홀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다른 먼 행성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요.